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민규 단장의 과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민규 단장은 롯데자이언츠 단장을 맡기 전에 시카고 컵스에서 일을 했었죠. 당시 성민규 단장의 직함은 환태평양 스카우트였습니다. 이 보직 자체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권의 유망주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그런 임무였는데요. 그렇다면 성민규 단장이 시카고 컵스에 재직하던 시절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유망주들을 스카우트했고 그 선수들의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은, 신일고 2007년 계약. 이대은은 사실 성민규 단장이 컵스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된 시발점과 같은 선수인데요. 마이너리그 코치로 알려졌던 성민규 코치는 사실상 마이너리그 코치 보직보다 더 중요하게 활동했던 것이 사실은 이대은 선수의 통역이나 미국 생활 관리가 주 임무였습니다. 그 정도로 이대은 선수는 성민규 단장의 미국 커리어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성민규 단장이 시카고 컵스 재직 시 들어왔던 투수 중에 가장 성공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트리플 A 레벨까지 올라갔었고요. 마이너리그 통산 135경기 657이닝, 평균 자책점 4.08, 통산 40승을 기록했습니다. 메이저 콜업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이 마이너리그의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연봉 5,400만 엔을 받고 일본 지바 롯데와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 국가대표 경력까지 있었죠. 그 이후에는 KT 위즈에서 KBO 리그 경력을 시작했으나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 은퇴를 하게 됐고 지금은 최강 야구에서 활약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학주, 충암고 2008년 계약. 이대은이 성민규 단장의 스카우트 시절 최고의 투수였다면 이학주는 최고의 야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학주는 다소 불운하게 당한 십자인대 부상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메이저리그 연금을 받고 있는 메이저리거 출신의 야구 선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수비 능력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타격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수비 요원으로는 메이저리그 무대를 한 번 이상은 무조건 밟았을 것으로 보였는데 이 부상이 너무 불운했죠. 또 컵스 이후에도 템파베이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항상 유망주 랭킹의 상위권을 차지했을 정도로 기대받던 선수였습니다. 마이너리그에서는 통산 678경기에 뛰었으며 2할 6푼 9리의 타율, OPS 0.709를 기록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이학주 선수가 2013년에 당한 부상 이후로 운동 능력이 장점이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부분인데 이학주 선수가 KBO 리그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다소 어이없는 실책들은 아마 이 부상의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후에 메이저리그 도전은 결국 실패로 돌아왔고 KBO 리그 삼성 라이온즈에서 새롭게 야구 경력을 시작했는데 첫 해에는 올스타에도 뽑히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현재는 롯데 자이언츠로 이적해 계속해서 팀의 백업 유격수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 부상고 2009년 계약. 컵스와 51만 달러 계약을 맺은 정수민 선수는 사실 계약금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학주, 이대은 정도의 기대를 받고 들어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선수의 하드웨어가 너무 좋고 빠른 볼을 던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터지지 않으면서 미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만 뛰었고 2011년에 뛰었던 싱글 A 레벨이 이 선수가 뛰었던 가장 높은 마이너리그 레벨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NC와 SK 이 두 팀에서 프로 생활을 이어나갔는데 1군에서 75경기에 뛰면서 189.1이닝을 소화해 8승 13패, 평균 자책점 6.42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좋은 선수가 미국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기술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선수가 케어를 정확하게 받을 수 없는 미국으로 건너가는 것이 오히려 한국에 남는 것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재훈, 마산 용마고 2009년 계약. 용마고 시절의 포수였던 하재훈은 미국으로 간 이후에는 외야수로 전향해 타격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실 계약금 10만 달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하재훈은 크게 기대를 받고 미국에 건너간 게 아니었는데 본인의 노력이 컸는지 마이너리그에서 타격 성장세가 매우 돋보였습니다. 퓨처스 올스타 게임에 출전했을 때 지금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연봉을 받는 유명한 투수가 된 게리 콜을 상대로 홈런을 때려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낮은 계약금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리플 A 레벨까지 올라간 부분이 좋게 보였는지 이후에 야쿠르트 스왈로즈와 계약을 맺고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야구 이후에는 KBO 리그에 진출하기도 했는데 투수로 전향해 SK 와이번스에서 2019 시즌 팀의 정규리그 우승을 이끌며 세이브 왕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상 때문에 다시 타자로 전향해 SSG 랜더스의 주전 외야 경쟁을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은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성민규 단장이 뽑은 선수 중에 KBO 리그 커리어가 제일 좋은 선수는 아무래도 하재훈 선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엽 북일고 2009년 계약. 컵스와 $55만 계약을 맺은 김동엽 선수는 북일고 시절부터 파워에 대해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은 선수입니다. 이 2080 스케일이란 게 있는데 20점에서 80점까지 선수의 툴에 점수를 매긴 부분이 있는데 80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파워에 대해서는 높은 평가를 받은 김동엽인데 주루에서도 50점에서 60점 정도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는 정말 대단하고 그렇게 파워가 좋은 선수가 나름대로 빠르게 뛸 수 있는 전형적인 툴가이 유형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 평가 그대로 커리어가 이어졌다는 점이죠. 특히 미국에서는 어깨 수술을 받는 바람에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고 로우 싱글 A에서만 뛰면서 그다지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KBO 리그에 돌아왔을 때는 SK의 지명을 받고 뛰었는데 역시 SK와 삼성에서도 파워 하나는 정말 리그의 탑급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여전히 컨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선수의 타격 잠재력이 완전히 터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경민 덕수고 2010년 계약. 전형적인 빠른 발을 살린 리드오프 유형이었던 나경민 선수는 생각보다 마이너리그 경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트리플 A까지 올라간 경력이 있고요. 컵스에서 샌디에이고로 트레이드가 될 때 그 유명한 앤서니 리조와 트레이드가 됐다는 사실이 유명한 선수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리조와 트레이드 될 당시에 나경민은 이 선수가 메인칩 개념으로 1대1 트레이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경민 선수는 플러스 알파에 가까운 메인칩에 어떻게 보면 좀 끼워서 트레이드가 된 부분, 그 당시에도 리조와 같은 가치로 평가를 받은 유망주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가 트리플 A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샌디에이고에서는 이 선수를 주전 외야수로 육성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발이 빠르고 수비가 나쁘지 않은 그런 유형이었기 때문에 백업 외야수로 이 선수를 키우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리그 레벨에서 경험을 쌓게 해준 부분이지 이 선수를 차근차근 주전 외야수로 육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의 트리플 A 경력에도 어느 정도는 좀 함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리그 경력이 끝난 나경민 선수는 이후에 드래프트를 통해 롯데의 지명을 받고 KBO 리그에 데뷔했는데 2017년에 이 선수가 후반기 대주자로 거의 혁명을 일으키며 롯데의 상승세에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부상 때문에 다소 이른 은퇴를 하게 됐고 현재는 성민규 단장이 있는 롯데의 퓨처스리그 코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김진영 덕수고 2010년 계약. 고교 최대어 투수 중에 한 명으로 불리던 김진영은 120만 달러의 높은 계약금을 받으며 빅리그로 진출했습니다. 이 120만 달러의 계약금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굉장한 재능이란 평가를 받았는데 부상 때문에 미국에선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에서 가장 높은 레벨에서 뛴 게 로우 싱글 A였을 정도로 계약금에 비해선 다소 실망스러운 활약이었고 2시즌 29경기만 뛰며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한화이글스의 지명을 받고 한화이글스의 불펜 요원으로 활약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겹쳐서 다소 이르게 은퇴를 했고 그 이후에는 한화이글스의 해외 스카우트로 현재 활약 중입니다. 손호영 충운고 홍익대 2014년 계약. 손호영 선수부터 소개해드릴 두 선수는 성민규 단장이 메인 스카우터로 본인이 주도적으로 계약을 맺었던 선수들입니다. 아무래도 성 단장이 가장 공을 들인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당시에 홍익대에 재학 중이던 손호영 선수와 신인 계약을 맺고 이 선수는 홍익대를 중퇴하고 이렇게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하게 됐는데요. 이 선수는 유격수 수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3시즌만을 뛰었고 로우 싱글 A가 이 선수의 최고 레벨 경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큰 족적을 남기지 못했지만 군복무 이후 LG의 지명을 받았고 현재 다소 늦은 나이에 KBO 리그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LG 트윈스의 백업 내야수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올 시즌에는 근데 아쉽게 부상으로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상 이후에 팀에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권광민 장충고 2016년 계약.
권광민 선수는 12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으며 미국에 진출한 선수인데 이 당시 기준으로 추신수에 이어 한국인 야수 2위의 계약금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당시에는 좋은 하드웨어를 갖춘 툴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또 다소 유명한 성민규 단장이 권광민이 메이저리그 땅을 밟지 못한다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다 했던 발언의 주인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호언장담하고는 다르게 권광민 선수의 마이너리그 최고 레벨은 로우 싱글 A였습니다. 통산 102경기, 타율 2할 1푼 1리, OPS 0.581을 기록하는 등 운동 능력을 전혀 타격에 살리지 못한 부진한 평가를 받고 미국에서 방출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질롱 코리아 그리고 한국의 독립리그를 거쳐 한화 이글스의 지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2022년에 이제 KBO 리그에 데뷔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완전한 주전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한화 이글스 주전 외야 경쟁에 뛰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총 9명이 시카고 컵스의 스카우트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 레벨에 출전한 선수는 단 한 명도 없고 트리플 A 레벨에서도 가장 잘했던 게 이대은과 이학주 뿐이니 어느 정도는 성과가 좀 부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렇게 좀 부진한 성과를 메이저리그가 정말 신들의 전쟁과 같은 리그이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 올라서기가 정말 이 정도로 힘든 건지 아니면 성민규 단장의 스카우트 시절 선수 보는 눈이 다소 부족했는지 이 부분은 아마도 보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